대기업 다니면 노후는 편하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과거엔 정년까지 다니면 퇴직금과 연금으로 여생을 넉넉히 보낼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기대 수명은 늘었고 고정 지출은 줄지 않았으며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하루하루가 빠듯하다. 특히 대기업 출신처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소비에 익숙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 급변하는 생활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는 성공한 커리어로 보일지 몰라도 정작 퇴직 후 빈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이다. 예전 직함도 인맥도 경력도 이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대기업에서 일했던 3명의 사람들을 통해 퇴직 후 빈곤이라는 낯설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박정호 씨 이야기다. 그는 30년간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에서 구매팀 과장으로 근무했다. 해외 출장도 잦았고 연봉도 억대에 달했다. 사내에서는 성실한 중간 관리자로 인정받았고 후배들에겐 롤모델로 불렸다. 하지만 정년을 2년 남기고 조기 퇴직 권유를 받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고연차 직원들을 줄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신은 퇴직금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나름 꾸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계획은 쉽게 무너졌다. 매입한 상가가 공실로 전락하면서 수익은커녕 대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금 수령은 아직 멀었고 마땅한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다. 결국 그는 요즘 지하철 택배 일을 시작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종일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나라는 자괴감이 밀려온다고 한다. 하지만 박 씨는 말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고. 다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월급의 일부라도 꾸준히 노후 준비했었을 거라는 아쉬움은 떨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62세의 이영숙 씨다. 그녀는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며 여성 최초로 부장까지 승진한 인물이다. 늘 깔끔한 정장을 입고 회의실을 누비던 그녀의 은퇴 후 모습은 반전이었다. 퇴직 직후엔 마음의 여유도 있었고 남편과 여행도 다녔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저축은 빠르게 줄었고 생활비는 생각보다 더 많이 들었다. 그녀는 연금을 아직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로 일해보려 했지만 관련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근처 고등학교 앞 분식집에서 주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엔 손님들이 나를 알아볼까 두려워 모자 깊이 눌러쓰고 일했죠. 그런데 생계를 생각하니 체면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녀는 인생 후반전의 교훈을 이렇게 말했다. 은퇴는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다만 그 시작을 대비하지 않으면 생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세 번째는 전직 전략기획본부 팀장이었던 60세 김상훈 씨다. 그는 조직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사람들 사이에선 조용하고 성실한 리더로 평가받았다. 퇴직 후에는 자서전을 써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현실은 책상 앞이 아니라 은행 창구와 카드 대금 고지서 앞이었다. 퇴직금은 자녀의 결혼 자금과 대출 상환에 대부분 소진되었고 월세와 식비, 보험료까지 계산하면 남는 게 없었다. 처음엔 인터넷 강의 플랫폼에 강의 제안을 넣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정중한 거절뿐이었다. 이후 그는 퀵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 오는 날에도 오토바이에 올라 서류를 전달하고 건물 로비에서 고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말한다. 내가 20대였다면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는 여전히 하루에 한 줄씩 원고를 쓴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다. 모두가 좋은 회사에서 좋은 직장 생활을 했던 이들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런 경력은 은퇴 후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생활 수준이 새로운 시작을 어렵게 만들었다. 체면, 자존심, 과거의 기억들이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 주변의 아버지, 어머니, 이웃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제 은퇴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당장 준비해야 할
현실의 숙제다. 안정된 직장에 있다고 안심할 수 없고, 많은 연봉을 받았다고 해서 여유로운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은퇴 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낙차는 더 크게 다가온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처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가 필요하다. 직장 안에서의 성공보다 직장 밖에서의 생존력이 중요해진 시대다. 재무적 준비는 물론이고 정서적 회복력과 새로운 일에 대한 유연한 자세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다를 거야라는 안일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는 용기다. 그래야 퇴직이 빈곤의 시작이 아닌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3명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은퇴 후 빈곤은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준비 부족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일해온 이들, 남들 보기엔 성공한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들이 겪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 겉으로 보이는 퇴직금과 연봉, 직함은 많아 보이지만 정작 준비된 노후 자산은 생각보다 부족하고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에서 벗어나는 데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일단 퇴직하면 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졌다. 인생 100세 시대에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새로운 국면이다. 준비 없이 맞는 이 새로운 국면은 위기가 된다. 퇴직 이후 삶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건 바로 경제적 불안이다. 수입이 없거나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여전하다. 주거비나 식비, 의료비, 부모 봉양 혹은 자녀 지원까지 포함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특히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 혹은 손주의 돌봄까지 책임져야 하는 세대는 여전히 많다. 문제는 이런 지출 구조가 퇴직 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과거처럼 퇴직 후에는 지출이 줄어든다는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다. 그런데 은퇴자들이 겪는 또 하나의 현실은 소득 창출의 어려움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자리가 없고 경력을 살리기엔 시장의 요구가 달라져 있다. 기업은 젊고 유연한 인재를 선호하고 은퇴자는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 결국 경험 많고 성실한 사람이 일할 곳은 편의점, 택배, 주방, 청소와 같은 단순 노동 영역뿐이다. 체력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위축도 크다. 과거와 비교되는 자신을 견디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고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진다. 이것이 지금 중장년 퇴직자들이 겪고 있는 이중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퇴직 이후의 경제 구조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퇴직금 운용 계획, 고정 지출 예상치를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막연히 되겠지라는 태도는 가장 위험하다. 가능하면 퇴직 전 최소 5년 전부터 내년 은퇴 리허설을 해보는 게 좋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디를 줄이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체크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은 꼭 지금처럼 넓은 공간이 필요한지, 자가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게 유리한지 고민해볼 수 있다. 또 차량 유지비나 보험, 각종 구독 서비스 등 고정 지출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두 번째는 은퇴 이후에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해야 돈을 벌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를 먼저 자문하는 자세다. 과거처럼 대기업 정규직 수준의 수입을 기대하면 현실과의 괴리만 커진다.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일, 내 성향에 맞고 주변 환경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면 택배보다는 문화센터, 강의나 상담일이 나을 수 있다.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브런치나 블로그를 통해 콘텐츠 기반 수입을 노려볼 수도 있다.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세 번째는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심리적 준비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퇴직은 사회적 정체성을 잃는 사건이다. 직함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고 인간관계도 단절된다. 이 과정에서 오는 공허감은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직장 바깥에서의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 동호회나 봉사활동, 평생교육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야 퇴직 후에도
나를 나답게 지켜낼 수 있다. 인간은 소속감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어디엔가 속해 있고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 없으면 삶의 의미는 급격히 흐려진다. 또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노후 빈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 구조가 급변하면서 발생한 불균형이고 그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개인에게 전가된 부담이다. 물론 개인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엔 한계가 있다. 국가와 사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중장년층은 고용 안정기와 산업 성장기 사이에 걸쳐 있어 준비도 제대로 못했고 정책적 보호도 약하다.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 은퇴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결국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나중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과제다. 더 늦기 전에 월급의 일부라도 꾸준히 노후 자산으로 쌓아야 하고 지금의 소비 구조를 점검해봐야 하며 무엇보다 퇴직 이후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빠를수록 은퇴 이후의 삶은 덜 불안할 것이다. 고통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준비는 천천히 쌓아야 하니까. 살면서 우리는 늘 일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다. 그러나 언젠가 그 일이 사라졌을 때 내가 남기고 갈 건 결국 어떻게 살았느냐는 흔적뿐이다. 은퇴 후 삶도 결국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 부끄럽지 않고 외롭지 않고 비참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퇴직 후 빈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빈곤이 단지 통계 속 숫자가 아닌 넘을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이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보다 인생은 길고 우리가 마주할 은퇴 이후의 날들도 많다. 그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오늘 준비를 시작하자.